요즘 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했다. 아무리 일찍 잔다 해도 마치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것처럼 지쳐 있었다. 출근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 원래 난 몇 시간만 자도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이건 너무 이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의사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뿐이었다. 돌이켜보면 최근 내 삶에서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었다. 바로 남자친구 스티븐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된 것이었다. 스티븐은 내 첫사랑이자 내 인생 처음인 진지한 연애였다. 그는 나에게 정말 다정했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캐모마일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오른쪽 엉덩이 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스티븐! 여기 좀 와봐. 화장실 거울을 보니 내 엉덩이에 커다란 검은 멍이 들어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금속 막대기로 내 몸을 내리친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스티븐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나 혹시 침대에서 떨어졌나? 왜 이러지?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잘 모르겠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심했고 순간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스티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침대에서 떨어진 걸로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병원에 가봐야겠네. 그는 차갑게 말하고는 화장실을 나가버렸다. 병원에서도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의사는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를 권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스티븐은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멍이 들고 아침마다 피곤할 리는 없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 난 안도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했다. 분명히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제가 진정제를 처방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미 환자분 혈액에서 니트라제팜이 검출됐어요. 네? 강력한 진정제인데 이게 혈액 검사 결과 환자분 혈액에서 검출됐어요.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평생 약 하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 스티븐이 언제나처럼 캐모마일 차를 들고 들어왔다. 막 차를 마시려던 순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게 스티븐 때문이라면? 난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차를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자는 괜찮았어? 스티븐이 옆으로 누우며 물었다. 항상 그렇듯 완벽하지. 그와 함께 누워있으면서도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과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내가 그에 대해 모두 알고 있긴 한 걸까? 내가 잠든 사이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다음날 아침 침실은 엉망이었고 스티븐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싸움을 한 것처럼 온몸이 쑤셨다. 스티븐,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피곤한 상태로 눈을 떴다. 이 말인즉슨 그가 또 나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뜻이었다.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 내가 모든 걸 착각한 게 아닐까 싶었지만 곧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영상 속에서 나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악령에 씌인 것처럼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다. 천장까지 올라간 나는 아래에 누워있는 스티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스티븐의 반응이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침착하게 침대 밑에서 막대기를 꺼냈다. 그리고 내가 천장에서 뛰어내리자 1시간 동안 나와 싸웠다. 그는 나를 침대 위로 눕힌 후 수갑을 꺼내 내 손목을 채웠다.
나는 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이제야 거기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을 이해할 수 있었다.